환영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제프입니다. 제가 기대하고 여러분이 기대했던 몬스터버스 시리즈 첫 드라마인 모나크 레거시 오브 몬스터즈의 2차 예고편이 드디어 오늘 뉴욕 코미콘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겨우 1분 남짓에 불과했던 1차 예고편과는 다르게 2분 30초를 아주 꽉꽉 눌러 담은 2차 예고편에는 그만큼 많은 내용들과 새로운 괴수들의 모습들도 진득하게 엿볼 수 있었는데요. 모나크 레거시 오브 몬스터즈 2차 예고편에 대해 본격적으로 프로젝트하기에 앞서 아직 1차 예고편 분석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단의 링크를 클릭해주시고 이번 영상도 아주 재미지게 감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큰 줄기는 고질라와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사이의 공백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2차 예고편을 자세히 보면 신기하게도 콩 스컬 아일랜드의 떡밥들도 크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는 바로 윌리엄 랜다의 등장이었죠. 콩 스컬 아일랜드에서 처음 등장했던 그는 원래 해군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1943년 미국의 해군 함정인 USS 로터노가 무언가에 의해 침몰했고 그는 그 배에 탑승했던 1000명의 승조원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명이었죠. 그 당시 랜다는 거대 괴생물이 함선을 공격했다고 본부에 보고했지만 정부는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 된다며 철저히 기밀이 유지되었고 이에 염증을 느낀 랜다는 1952년 모나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그가 스컬 아일랜드를 찾아간 건 1973년으로 52년부터 73년까지 그 21년 동안은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었죠. 젊은 시절 랜다는 괴수를 찾는 것에 모든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괴수의 흔적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남겨야 했고 밀림에 있는 잠수함만큼이나 이질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저 함정은 그 증거로서 제격이었죠. 이 위험한 모험에 동참한 인물은 랜다의 동료인 케이코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리쇼라는 인물이었죠. 그는 1950년대에 고질라를 제거하기 위해 직접 비키니 섬에서 벌어진 기밀 작전에 참여했던 인물로 원래는 이 세상의 모든 괴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랜다와 비슷한 뜻을 가진 캐릭터였죠. My agency is known as Monarch. We specialize in the hunt for massive unidentified terrestrial organisms. Get us home with proof so we can send the cavalry. 그렇다면 랜다가 어렵게 수집한 증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은 바로 이번 드라마의 주인공인 케이트였습니다. 2014년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고질라를 처음 목격했던 그녀는 그와 동시에 모나크의 존재도 알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겪게 되는데요. 그녀가 모나크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남긴 유품에 랜다의 이름과 모나크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즉 정리하자면 랜다는 그녀의 할아버지였고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녀는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케이트는 모나크라는 단체와 괴수들의 비밀들을 파헤치기 위한 3대에 걸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었죠. 정황상 그녀의 아버지는 랜다의 뜻을 이어받아 괴수를 찾기 위해 어디론가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아버지를 대신해 그녀를 이끌어주게 되는 인물은 할아버지의 친구이자 모나크의 일원인 리쇼였습니다. 예고편에서 그는 케이트에게 이런 말도 하는데요. 지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는 예전에 랜다가 하던 말이기도 했죠. I spent the last 30 years trying to prove the truth of what I learned that day. This planet doesn't belong to us. Ancient species owned this earth long before mankind, and if we keep our heads buried in the sand, they will take it back. 랜다와 쇼는 생사를 넘나들며 오랜 시간 같이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처음 겪었던 사건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난파된 것으로 추정된 저 전함 위에서 그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수에게 습격을 당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들을 습격한 괴수는 1차 예고편에서도 등장했던 녀석으로 그때는 제가 킹덤콩에서 처음 등장한 카마조치라고 예상했었는데요. 튼튼한 꼬리와 특유의 뿔을 지니고 있는 것은 카마조치의 특징과 유사했지만 빛이 약점이었던 카마조치와는 다르게 이 녀석은 벌건 대낮에도 잘 돌아다니고 있었죠. 또
또한 이번에 공개된 이 장소가 스컬 아일랜드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서 코믹스에서도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타이탄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생물의 스펙을 보자면 몸집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대한데 손의 크기만 해도 인간을 훌쩍 뛰어넘었으며 저 전함과 비교해봤을 때도 작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을 보면 스컬 데빌의 버금가는 체급의 소유자로 생각됩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들이 이 괴수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았냐는 것인데요. 그들은 콩스컬 아일랜드 때처럼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화력이 강한 무기를 지니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렌다는 스컬 크롤러에게 잡아먹혀 생을 마감했죠. 아무튼 그들은 이 사건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끔찍한 일을 한 번 더 겪게 되는데요. 때는 버려진 원자력 발전소를 탐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무토의 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어떤 자극에 의해 그들이 깨어나면서 바퀴벌레 군단이 연상되는 다소 징그러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죠. 아마 고질라 1편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장면에서 다소 의구심이 드셨을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저렇게 많은 무토가 태어났다면 2014년에는 분명 수백 마리의 무토가 세상을 뒤엎었어야 말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무토 종족의 비밀이 하나 담겨 있었습니다. 2019년에 출판된 코믹스 고질라 애프터쇼크에서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무토는 일단 수컷과 암컷이 짝을 이뤄 대량으로 번식하고 포화 상태에 이를 정도로 그 수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이때 생존하는 가장 강한 개체가 바로 이 무토 프라임으로 변이하게 되고 그런 무토 프라임의 역할은 다른 숙제에 알을 기생시켜 다시 수컷과 암컷 무토로 부화하는 순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담의 화석에서 발견된 무토의 포자는 또 다른 포화 상태를 암시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2014년 당시에 포드가 무토의 알을 모조리 태워버렸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토의 알이 득실거리는 이 발전소는 대체 어디일까요? 처음에 저는 이 장소를 보고 체르노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1986년도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는 이미 렌다가 사망한 13년 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방호복을 입고 안 입고를 떠나 그 당시에는 애초에 체르노빌 근처에도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길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아마도 저곳은 스컬 아일랜드처럼 몬스터버스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공간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다음은 현대로 올라와 발견된 괴수입니다. 이 괴수 또한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드라마 오리지널 타이탄으로 평소에는 빙하 속에 숨어있다가 움직임이 감지되면 빙하를 뚫고 나와 먹잇감을 공격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주둥이 쪽에는 얼음을 쉽게 파먹을 수 있도록 돌기 같은 촉수가 발달해 있으며 특이한 점은 촉수의 끝부분이 아귀처럼 푸른색으로 발광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얼굴 부분만 봤을 때는 해양 생존 게임인 서브나우티카에 등장하는 괴수 레비아탄이 연상되기도 하며 또 사냥 습성은 서브나우티카 빌로우 제로에 등장하는 얼음벌레를 닮았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이 괴수가 예고편에서 나타난 타이탄들 중에 가장 독특하다는 인상을 남겼는데요. 그는 아이스 브레스를 통해 먹잇감을 단시간에 얼릴 수 있는 능력도 지녔으며 얼음 아래를 헤집고 다니는 만큼 전체적인 생김새도 둔의 샤이 훌루트처럼 지렁이 형태일 것이라고 속단했지만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튼튼한 다리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일단 북극인지 남극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이곳이 남극이라면 그곳 어딘가에 할로워스로 통하는 입구가 있을 것이라는 거고 땅 밑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저 기묘한 현상이 만약 할로워스로부터 건너온 것이라면 이런 괴수가 이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렌다가 괴수들의 증거를 찾아 그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쇼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고편에서 그는 케이트에게 선택권을 지어줍니다. 모나크의 거짓말에 계속해서 놀아날 건지 아니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볼 건지 말이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쇼는 모나크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나크보다 먼저 고질라를 찾고자 하는 모습도 보였죠. If you want to save millions of lives, we can use some help. 사실 고질라가 무토와 싸운 이후
킹오먼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의 사태를 영화에서 설명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그동안만큼은 다시 평화가 찾아온 줄 알았으나 이번 예고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을 포함한 각 나라의 도시에서도 괴수가 출현한 적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고질라가 활약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모나크는 고질라를 긍정하게 되었고 렌다와 마찬가지로 괴수를 증오하던 쇼가 모나크의 바뀐 태도에 실망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겠죠. 야, 그나저나 고질라 어스가 그랬던 것처럼 고질라가 땅 밑에서 지상으로 웅장하게 등장하는 모습은 참 인상적이면서도 멋있는 연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모나크 레거시 오브 몬스터즈 2차 예고편에 대해서 한번 프로젝트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렌다가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로 재등장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는데 야, 이거 벌써부터 흥미진진해서 11월 17일까지 어떻게 버틸란가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몬스터버스에 관한 제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올 테니 이번 영상도 아주 재미지게 보셨다면 구독과 따봉 종소리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컴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답답답답.